네,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2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시작을 했죠. 예, 절차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먼저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동재 지금 전 기자라든가 한동훈 검사장 예. 그리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까지 각자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40분 정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예. 사실은 원래 이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검에서 수사 자문단을 예. 소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서 심의회로 우리는 맞서겠다라고 예. 했는데 예. 수사 자문단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우리도 여기 들어와서라도 얘기를 예. 하겠다는 바람에 예. 좀 어떻게 보면 사건 관계자들이 전부 다 참가하는 그런 심의회가 됐습니다.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참가하네요. 다 보니까 참가하게 됐습니다. 수사팀도 참가하고 네. 피의자도 참가하고. 원래는 외부 기관에서도 고발을 두 군데서 예. 했었지만 이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해서 두 기관은 그나마 빠져서 좀 줄어든 겁니다. 좀 줄어든 건가요, 이게? 그렇다면 뭐 물론 모르시겠지만 양 변호사 보시기에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두 가지 사안은 네 개를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정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 강요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 수사를 계속할 것이냐, 기소를 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MBC와 관련된 수사도 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가 재판 예. 같은 것도 의견을 아마 정할 수도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중단하거나 뭐 이렇게 불필요하다라고 나올 결론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정도로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라도 불기소 결정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뭐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예. 사실 기존에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단 한 번도라는 것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예, 8차례의 예, 결정에서는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았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 자체도 중단하는 공고가 나왔지만 아직도 결정을 안 내리고 예, 있거든요. 이 사안도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또 그때와 달리 사안이 굉장히 좀 단순한 사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너무너무나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이걸 불기소한다는 수사를 중단한다는 공고가 일단 나오더라도 양 변호사 보시기에는 불기소를 한다는 판단은 나올 것 같지는 예, 않은데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나오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예, 전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다른 예. 게 아니라 현직 검사장과 연결됐다는 부분을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예. 이게 그냥 막연한 어떤 의심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근데요, 어제 오늘 그 뜨거웠던 게요. 대검에서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대검 네. 형사부에서.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사실은 보시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명분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했다라는 예.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초에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과정을 보면 서울중앙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 예. 있었으니까 예. 그 부분도 들어보겠다라는 취지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그런 내용까지도 사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어느 정도 의견인지를 떠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검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 그랬는데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열리기도 전에 의견서라고 제출한 것 자체가 또 항명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예. 썼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외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고 하지만 예. 검찰총장이 다 이 심의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이 심의위원장도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고 그 대검 산하의 어떻게 보면 외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 이전에 애초에 왜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어느 쪽에서 누가 수사를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예.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좀 논란이 시작된 거고 예. 그게 정리되는 단계고 또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예.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자체는 이미 독립성은 보장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일단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예. 제 말은 이제 수사는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예. 뜻입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기왕이 제대로 하지만 열어서 거기에 또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 이런 과정이 왜 논란만 키울까 하는 좀 생각이 부적절하다는 듭니다.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혹시 아까 제가 여쭤봤던 항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저는 항명까지 보진 않습니다. 예, 제 예.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명분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기 예, 때문에 예. 다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양 변호사님 견해는 항명으로까지는 안 보지만 그런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거는 이제 절차가. 이 권고 15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 위원장은 이제 결정권은 없습니다. 심의위원을 해서 만약에 그 안에서 그냥 결정이 안 될 경우 표결을 붙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가지 크게 안건이 있기 예. 때문에 의견이 쉽게 조율이 안 되면 4번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저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우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그 오랜 시간 검찰력을 투입해서 수사해오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갑자기 뚝딱 이것이 기소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사법제도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들어온 제도는 예.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검찰이 너무나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예. 때문에 기소든 뭐 불기소든 다 검찰만 결정하니까 예. 사회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안, 특히 뭐 수사팀이나 대검의 지휘부가 갈등을 비춰져서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 직접 뭐 외부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측면의 예.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문제는 검찰 내부 조직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예. 거죠. 검찰총장이 임명한 위원들이고 검찰총장이 임명한 예. 위원장이고 하면 애초에 객관성이 완전히 담보되기 어려운 거였으니까 예. 검찰 스스로의 개혁으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외부에 제3기구에서 넣는다면 예. 오히려 더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었겠죠. 예. 근데 관련해서요. 오늘 그 라디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녹취록 보니까 이해된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개입이 뭔가요? 단어가 의심된다. 의심된다. 예, 의심된다.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좀 해오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룡의 뼈라는 그런 예. 비유를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 조립해 보니까, 지금 뭐 예. 노무현 재단 계좌를 그 검찰에서 추적을 했다라고 보인다라는 거고 신라진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무런 특별한 관련이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었고 거기에 또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신라진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예. 했다. 그런 것들이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일종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예. 이게 전부 나를 좀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 예. 그리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거보다는 어떤 합리적 의심 정도의 뭐 본인도 선택이겠죠? 그렇게 밝혔었죠. 예, 이런 예. 거는 이제 포즈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예.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는지를 이제 녹취록을 보니까 이래서 나에 대해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예. 의심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발언이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다. 네.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참 이제 검언 유착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의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인데요. 예. 검찰 내부에서 과거에 했던 어떤 좋지 않은 수사 기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예. 부적절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불법의 여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외부에는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게 외주를 외주라는 줬다라는 정의죠. 새로운 예. 어떤 해석을 예. 내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그런 게 정말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드러나면 그런 비유가 아주 적합한 비유가 될 수도 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 말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물론 노무현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해석인데요. 네. 외주란 말은 검찰 스스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언론을 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예. 사건, 지금 아직도 그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예.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닌데 거기에 쏟아진 의혹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할 사람들을 검찰에 직접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의혹이 예. 좀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해석은 검찰이 그걸 직접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예. 언론을 이제 외주를 줘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신 거죠. 새로 도입된 개념 같습니다만. 예. 하나 더 혹시 그 관계를 좀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불법 맞나요, 그건? 예. 그게 저도 그 관계를 정확하게 그게 예. 불법이냐 아니냐를 들어보진 않는데 예. 유 이사장의 주장은 뭐냐면 단순하게 지원된 사람들을 들어본 게 아니라 이게 나간 돈까지도 다 예. 들어봤고 그게 근거 없이 들여다본 거라면 예. 필요 이상의 걸로서 불법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하신 걸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아.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이번 경우는 어떤
어떻습니까? 뭐 좀 차이점이랄까요? 그 두 개가 너무 다른 예. 의미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비교를 좀 해주시죠. 필요한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라는 게 있었고 예. 합병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이거를 하루 내에 예.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예. 결론을 내리신다는 게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라도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예. 어려운 내용이었고 예.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또 누가 누구에게 좋지 않은 내용을 특히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협박하고 강요했다는 부분은 굳이 이게 심의위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가? 예. 정반대 의미에서 양쪽 예. 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했던가?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사안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 그러니까 강요 미수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것 같은데요. 네. 공모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는 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죠. 예. 아까 뭐 잠깐 나온 것은 녹취록 같은 경우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모 관계라고 볼 수 예.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연락이 주고받았던 예. 그런 내역들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연락을 그렇게 주고받은 게 뭐 일반적으로 취재원과 검사 사이에서의 연락이었는지 예. 아니면 그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이 좀 구체화돼 가면서 실제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같이 한 건지를 그걸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녹취록이나 어떤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죠. 그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전 기자를 구속하면서도 연결이라는 표현을 쓴 예. 이유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전 기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했더라도 연결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검사장이 알고 있었다면 공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한 검사장을 그러니까 이름을 이용한 것만은 사실로 보이는데 예. 그걸 한 검사장이 알고 있었고 함께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어제 그 조국 전 예. 법무부 장관 그 재판 있었죠? 예, 정교수 교수. 공방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정진수 끝내시죠. 교수의 이제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검찰에서 정 교수 소유의 동양대 연구실 그 휴게소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파일이 나왔는지 예. 아들의 표창장에 있던 그 직인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워드라고 하는 파일 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옮겨서 다시 이걸 또 PDF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한글에 옮겼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흐릿하게 나온 자국이 예. 있다라고 해서 예. 시간순으로 재현하는 부분을 보였고요. 예. 정 교수 측에서는 이게 지금 갑자기 재판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걸 꺼내오는 바람에 반대 신문을 할 준비도 안 돼 있었다. 검토할 준비도 안 돼 있었다, 준비도 이 안 돼 얘기죠? 있었고 방금? 한 가지 예. 나온 거는 예. 검찰에서는 그거를 이제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 예.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동양대의 컴퓨터가 내려와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고 예. 그 전에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또 정 교수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 이용할 줄 모른다는 또 증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아마 공판기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에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